노후소득 보전 강화와 재정 안정성이라고는 두 마리 토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.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합니다. 그만큼 어렵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.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연금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만약에 지금 못하고 5년 후에 5차 재정 추계 때 한다면 100년 동안 지속되는 연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정부는 좀 더 용기 있게 나서고 국회는 또 책임 있게 나서서 지금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반드시 해나가지 생각합니다. 현재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지만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에 의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43.4%, OECD 평균에 비해서 3배 정도 차지합니다. 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면서 노후 빈곤 국가가 되었는가? 이게 이제 우리가 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. 우리나라와 OECD의 노후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한 61%하고 70%로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러나 이거를 연금을 포함했을 때 빈곤율은 OECD 국가는 12%로 크게 낮아지고 우리나라는 약 40% 후반대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. 다시 말하면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한 반면에 우리는 연금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노후 빈곤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더해 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인데요. 현재 4차 재정 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기금은 2041년에 1178조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56년에 가면 기금 소진 시기를 맞게 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해야 될 문제 또 그런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 놓여 있는 겁니다. 그거를 저를 노후소득 보전 강화와 재정 안정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. 그런 고민 끝에 정부가 2018년도에 4차 국민연금 운용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 네 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단일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네 가지 안 중 첫 번째 안은 그냥 현행대로 가자는 아니고요. 두 번째 안은 기초연금을 올려보자.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국민연금을 바꾸는 그런 안입니다. 이런 정부 안을 내고 난 다음에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, 노사당이 참여하는 경사노위에서 연금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합니다. 그런 끝에 노동조합 등이 다수가 지지하는 다수안, 여기는 소득 대체율을 45%에 머물게 하고 보험료를 현재 9%에서 12%로 3%로 올리는 안입니다. 그 다음에 소수안은 경총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정부 제시한 제1안처럼 그냥 현행대로 가자라는 안입니다. 나머지 안은 자영업자 단체가 낸 안입니다. 즉 경사노위, 노사정 대화 틀인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보험료 3%에 소득대체 45%라고 한 다수안을 사실은 지지한 것입니다.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수의 뜻은 정부가 제출했던 세 번째 안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루어 나가냐는 것입니다. 당시에 노조가 최초로 보험료 인상이라고 하는 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기업의 부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. 자, 그런 어려운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. 자, 연금 개혁을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합니다. 그만큼 어렵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각 나라들은 연금 개혁을 한 번씩 하려면 엄청난 홍역을 치릅니다.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기도 합니다.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연금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.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. 대개 일반적인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즉 받는 금액을 낮추고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의 개혁을 해왔습니다.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소득 대체율을 25%에서 33.33%를 올리고 보험료율을 9.9%에서 11.9% 올리는 즉
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성 기하는 이중 개혁을 실시합니다.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좋은 모델이 캐나다 모델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 자꾸 연금 개혁을 늦으면 늦출수록 우리 힘들어집니다. 2015년에 개혁을 했더라면 보험료를 부담 한 12%, 2020년 올해 한다면 20%지만 2025년에 개혁한다면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. 다음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국민연금 연구원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연구한 건데요. 2015년에 즉 박근혜 정부 때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면 한 12% 정도의 보험료 부담으로도 10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올해 한다면 그 부담을 늘어나서 한 22%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있어야 되고요. 만약에 지금 못하고 5년 후에 5차 재정 추계 때 한다면 100년 동안 지속되는 연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 면에서 서로에게 책임 넘기기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정부는 좀 더 용기 있게 나서고 국회는 또 책임 있게 나서서 지금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반드시 해나가야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오랫동안 주장입니다.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에도 지금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복지부의 연금정책국장 와 계시죠? 네, 와 있습니다. 예, 우리 연금정책국장님, 그 다음에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사장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. 우리 그 국민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다. 늦추면 늦출수록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고요. 예. 늦추면 늦출수록 그 필요 인상 보험료율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. 하루라도 빨리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 특히 그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미래에 관한 얘기니까요. 정파를 떠나서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연금 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. 특히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더라도 98년에 개혁을 한 차례에서 70%에서 60%로 낮추고 25년에 걸쳐서 수급 연령을 65세로 높이는 그런 결정을 한 바 있고요. 2003년 재정 추계를 기초로 2007년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때도 소득 대체율은 60% 50%로 바로 낮추고 50%에서 40%로 낮추는 것은 20년에 걸친 그런 장기적인 일정을 가지고서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고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을 한 바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기금 소진 시점이 당시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. 연금 개혁은 좀 더 긴 시기에 또 이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연대나 또 관계를 생각했을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씀하신 뭐 영국 모형, 캐나다 모형, 스웨덴 모형 여러 모형들이 각국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해서 충분한 논의, 사회적 논의 또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